잠시 후 여러분은 메이지 유신과 이펀제 국가의 수립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일본이 서양 열강과 맺은 불평등 조약들로 인해 개항이 이루어진 후 막부의 굴욕적인 대외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특히 외국 상품의 대량 유입과 금, 은의 유출은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고, 물가 상승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하급 무사를 중심으로 외세 배격 운동인 양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반막부 세력은 이러한 움직임을 외세를 배격하고 천황을 중심으로 일본을 다시 세우자는 조낭양이 운동으로 발전시켜 막부 타도에 이용하였습니다. 결국 1868년에 사스마번과 조슈번이 중심이 되어 막부를 무너뜨리고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였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메이지 정부는 일본을 강력한 근대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였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에도를 도쿄로 개명하여 수도로 삼았으며, 다이묘가 통치하던 번들을 통폐합하여 현을 설치하고 중앙정부에서 임명한 지사들을 파견하여 통치하도록 하는 폐번치현 제도를 시행해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봉건적 신분제를 폐지하고 징병제를 도입해 근대적 군대를 육성하고 중앙정부가 직접 토지세를 징수하는 근대적 납세 제도를 확립하여 국가재정을 안정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양식 교육제도와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미국과 유럽 등지에 유학생과 사절단을 파견하여 서구의 근대 문물과 지식을 적극 수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서구 열강과 맺은 불평등 조약의 재협상 및 개정을 위해 파견된 이와쿠라 사절단은 비록 목적 달성에는 실패하였지만 미국과 유럽 각국의 문물을 시찰하여 일본의 근대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는 동시에 은행 설립, 철도 부설, 그리고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19세기 말에 이르러 일본은 근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서양의 학문과 사상이 일본 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의회 개설과 헌법 제정 등 서양식 입헌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자유민권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제5조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거나 제한하는 규칙을 만들어 시행할 수 없다. 제72조 정부가 헌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해치고 건국의 취지를 방해할 때 국민은 그것을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다. 이와 같이 1881년 자유민권운동가가 제시한 헌법안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강조한 자유민권운동의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자유민권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신문지 조례와 집회 조례를 제정하여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반정부적 활동을 통제하였습니다. 동시에 천황의 권한을 강조한 일본 제국 헌법을 공포하고 이듬해 의회를 개설하여 입헌 군주국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입헌제는 겉으로는 서구식 입헌주의를 따르는 듯 하였으나 실제로는 천황에게 정치적 대권과 군 통수권 등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 천황 중심의 국가 체제였으며 민주주의적 요소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본 제국헌법 제1조 일본은 만세 일개에 천황이 통치한다.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괄하며 헌법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13조 천황은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를 맺으며 재반조약을 체결한다. 이와 같이 사료를 통해 일본 제국헌법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메이지 정부는 교육 칙어를 제정해 국민들에게 천황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강조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교육의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또한 일본 전통 종교인 신도를 사실상의 국교로 삼아 천황의 권위를 신성한 것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천황의 권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메이지 시대 일본에서는 천황과 국가에 대한 절대적 충성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이후 일본의 정치, 사회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일본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본의 제국주의와 태평양 전쟁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